예, 안녕하세요. 고용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지난번 영상 찍은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손가락 골절도 잠깐 당하고 갑자기 급한 보고서를 하나 쓰는 바람에 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거는 영상으로 이어서 보실 테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림판 만들기의 상당 부분을 까먹어서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파이썬으로 그림판 만들기 2회입니다. 전체 4회 중에서 2회고요. 그림판 만들기 과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1시간씩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는 기능을 만들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점선면 그림판에 외형만 만들고 안에 이제 동작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 동작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와 변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 그리기를 위해서는 create oval이라는 이제 함수가 필요합니다. oval은 이제 타원이라는 뜻인데요. 점을 그리는데 왜 타원 그리는 함수를 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점을 이제 너무 작게 찍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점을 찍는 대신 작게 원을 그리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의 위치를 저장할 점을 이제 기본적으로 한 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심점만 있으면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x, y 값이 각각 하나씩 있으면 되고, 점을 이제 검은색으로 찍을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컬러를 지정하는 변수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create oval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 그리기 함수는 create lin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라인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각각 가지게 되고 그 두 개를 각각 저장할 변수 x1, y1, x2, y2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을 지정해야 되고요. 네모 원 그리기는 create rectangle 그리고 create oval 이 두 가지 함수를 각각 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rectangle도 사실은 점이 이렇게 4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왼쪽 위 점이랑 오른쪽 아래 점만 있으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꼭 왼쪽 위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벌 타원도 이렇게 크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타원이 들어가는 네모 칸의 크기가 있으면 타원은 그 안에 자동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x1, y1, x2, y2 두 개의 점만 있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색상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두 점을 있게 되고, 네모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네모를 그리게 되고요. 타원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쓸 때도 이런 형태로 똑같이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해보면 어색함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그리기인데, 텍스트는 점과 되게 비슷한데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글씨를 칠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nput 텍스트라는 값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함수를 활용해서 점선면 그리고 텍스트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이벤트 핸들링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버튼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든 버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타일 버튼과 색상 버튼을 만들었고요. 버튼을 누를 때 우리는 각각의 다음 명령이 실행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스타일 버튼, 선택, 점선, 면, 텍스트 이렇게 만들었는데, 드로우 모드라는 변수를 두고 그것들을 이제 각각 0부터 5 사이에서 조정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드로우 모드의 값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일은 언제 하냐? 그거는 마우스 버튼, 마우스를 이제 움직일 때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색상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드로우 컬러라는 변수의 값을 변경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은 언제 하냐? 마우스에서 뭔가 동작이 일어날 때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때도 되게 마우스를 많이 쓰는데요. 그림판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기고요. 누르기 동작은 말 그대로 이제 누르는 동작까지, 클릭이 아니라 누르는 것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까지만 이제 동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하는 겁니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동하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떼는 버튼. 떼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이동하기, 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그리게 되고, 이제 점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바로 그려지게 되고, 선이나 사각형이나 원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뗐을 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은 마치고 빨리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벌써 6월이 됐는데요. 질문은 그냥 12월 말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페인터 01인데요. 이거를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따로 올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파이썬 0이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들이 그대로 보이죠. 예, 뭐 동작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선택이 없네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들 때 하나를 안 만든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점선, 네모, 원, 텍스트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앞에 사실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택 그 버튼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 버튼을 미리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귀찮은 작업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난 시간에 잘못한 거를 처음에 알게 돼서, 그래서 중간에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고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택 버튼에서 셀렉트 버튼을 만들고요. 텍스트는 화살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되고, 귀찮은 부분이 이게 이제 여기가 0이니까 이것들이 하나씩 밀리게 됩니다. 1, 2, 3, 다 붙였습니다. 여기 이제 선택하는 버튼, 이건 이제 그리지 않고 선택만 하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각각 버튼들이 다 이제 그냥 아무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버튼들을 눌렀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함수를 하려면 여기에 커맨드 명령어를 넣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커맨드는 예를 들어서 셀렉트 버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셀렉트 버튼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셀렉트 버튼이라는 함수가 없죠. 그러니까 셀렉트 버튼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선택 버튼 함수 셀렉트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드로우 모드는 0 이렇게 되고, 이제 드로우 모드라는 것을 0으로 바꾸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드로우 모드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드로우 모드를 미리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해서 제가 굉장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0, 점은 1, 선은 2, 사각형은 3, 원은 4, 텍스트는 5 이렇게 하고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김에 이제 색깔까지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컬러, 처음에는 블랙으로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로우 모드라는 변수를 지정했는데, 이 변수를 쓰고 싶으면 이 함수 안에서는 글로벌 드로우
모드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제 저 변수의 값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똑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쭉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그리기 버튼을 할 때는 커맨드 포인트 버튼을 해야 되고, 다시 여기서 포인트 버튼이 없으니까 점 그리기 버튼 함수 하나 만들고, 드로우 모드가 1 이렇게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에러가 나지 않나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특별히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선면 텍스트까지 다 했고요. 선 그리기 버튼 함수, 마지막으로 텍스트 그리기 버튼 함수. 그러면 모드가 0부터 5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한 번씩 다 눌러보고 특별히 에러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이 모드만 바뀌는 거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에러가 날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색상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이 두 개가 있네요. 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를 지우는 게 더 좋겠네요. 검은색 버튼은 지난 시간 거를 보면 제가 저 실수로 하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겠네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이트, 블랙,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이라고 기억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기억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보면서 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화이트, 하얀색, 마찬가지로 글로벌 선언을 하고 드로우, 컬러, 드로우, 컬러는 화이트. 이걸 6번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6번 복사를 해놓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하다가 에러가 난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어느덧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120명을 넘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이 구독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에 대해서 구독을 했다가도 사실은 누가 구독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다 이제 탈퇴하거나 구독 해제를 하실 걸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구독을 하실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하나쯤은 이런 뭐랄까 코딩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좀 있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냥 긍정적인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지만 제가 프로그래머 할 때는 이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안 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팀장님이 봤을 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오류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들고 있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류 날 일은 없고 아직 작업을 안 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위치를 저장하기 위한 이제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x1, y1 시작점이죠. 시작점은 x1은 뭐 현재는 없고요. y1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지정을 하고 끝점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점과 끝점도 정의했고 요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마우스 이벤트를 연결하는 겁니다. 마우스 이벤트를 연결하는데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부분이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부분이 마우스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랑 이 캔버스 윈도우를 연결하고 여기에 이제 그 마우스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지금 캔버스를 생성했잖아요. 캔버스에서 바로 .bind 버튼 1이 이제 왼쪽 버튼입니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의 이름이 버튼 1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L 다운 이렇게 하면은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마우스 L 다운, L 버튼, 왼쪽 버튼을 다운 눌렀을 때에 실행되는 함수라는 뜻인데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요. 마우스.bind motion 이거는 마우스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move 캔버스 버튼 에버 그래서 주석을 달아주죠. 마우스 이벤트 연결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연결됐고 마우스 L 다운, 마우스 무브, 마우스 L 업 이제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보면서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움직일 때 일단은 마우스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모션 함수만 있으면 되니까 마우스 무브 함수부터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y1 선언하고 마우스 마우스 텍스트를 저희가 만들었었나요? 여기 만들었네요. 여기 보면 아까 마우스 엔트리에 마우스 텍스트라는 변수를 이미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텍스트
변수를 미리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나? 그래서 마우스 텍스트는 set x 플러스 스트랑 점 플러스 y. 여기까지 여기 이벤트가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함수가 아예 정의가 안 되면 안 되죠. 주석을 달아주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주석은 항상 다는 게 좋습니다. 이쪽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를 움직일 때 오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뺐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이는 동안에 마우스의 좌표 X는 얼마인지 Y는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왼쪽 2가 보시면 00 이렇게 00에 가깝게 되죠. 제가 손이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00에 가까운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올수록 400에서 300 저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 때 캔버스 크기를 400 곱하기 30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마우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게 되고요. 이 끝에 있는 move 부분은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한 문자열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랑 뗐을 때도 나타내 주도록 마우스 텍스트를 세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고 L 뭐라고 할까요? L 업, 다운. 실행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누르면 다운, L 다운 하고 떼면 업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걸 이벤트를 받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릴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림은 어디서 그리냐? 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렸을 때 일단 점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점을 그릴 때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정해놨던 드로우 모드가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안 그러면 4나 5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은 점을 먼저 그릴 거니까 점이 제일 쉬워서 드로우 모드가 1인 경우에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점 그리기 모드라면 그래서 점 그리기 모드라면 그래서 if 드로우 모드가 1이면 create 캔버스에서 create over 한 다음에 이벤트 x-2 이벤트 y-2 이벤트 x+2 이벤트 y+2 이렇게 하면 현재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왼쪽 그러니까 -2, -2만큼 여기 조금 올라간 왼쪽 위 부분과 2포인트만큼 내려온 아래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제
원을 그리게 되겠죠. 우리는 점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거의 원을 그리는 겁니다. 거의가 아니라 확실히 원을 그리는 거고, 다만 그 안을 채워가지고 이게 원인지 점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점이 잘 그려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찍을 때는 점이 그려지지 않고 점 버튼을 누르고 점을 찍으면 이렇게 점이 그려지게 됩니다.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바꾸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데요. 노란색도 되고, 아직 테두리가 좀 남아있네요. 테두리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색깔은 바뀌고 있습니다. 테두리가 없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테두리 없애는 명령어를 추가해주면 더 좋겠는데, 필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도 하고 아웃라인도 똑같이 드로우 컬러로 해주면 이제 안에 채우는 것도 그 색깔이고 바깥 라인도 그 색깔이니까 이제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네, 좀 더 훨씬 점처럼 보이죠. 대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점은 분명히 찍히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선을 그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점 그리기 모드일 때는 이렇게 그리고 끝나지만, 만약에 다른 모드일 경우에, 선 그리기 모드였을 경우에 엘리프 드로우 모드가 이보다 크고 드로우 모드가 4보다 작을 때, 드로우 모드가 2, 3, 4일 경우에는 x1은 이벤트 .x, y1은 이벤트 .y. 그러니까 x1과 y1은 시작점이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뗐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선 그리기 모드라면 if to 모드가 2일 때 canvas create line x1, y1 그 다음에 event x event y 이렇게 하고 폭은 선의 폭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폭은 2로 하고 필은 드로우 컬러로 하면은 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선을 그리게 되는지. 선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뗄 때 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보면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잘 그리고 있죠? 되게 재밌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리면 선만 그려도 재밌습니다. 헛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만 보셔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은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의 80% 이상입니다. 다 로직을 세워놓고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네모 그리기 모드라면 엘리프 드로우 모드가 2가 아니라 3이죠. 캔버스 크리에이트 렉탱글 x1 y1 이벤트 .x 이벤트 .y 혹은 이 필을 드로우 컬러 아니죠. 필이 아니라 아웃라인입니다. 아웃라인은 드로우 컬러 이렇게 하면 잘 그려질지 한번 볼까요? 네모 그리기에서 이렇게 잘 그려집니다. 안에 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이 되지 않습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색깔이 없는 상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나는 안에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필도
드로우 컬러로 정해주면 안쪽으로 이제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면 필과 아웃라인을 같이 정의해주면 안이 채워진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너무 강렬하네요. 네,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필은 하지 않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뷰 모드라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X2, Y2는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보니까 안 씁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겠네요. 뭐 있어도 큰 상관없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와 함수 밖에 있는 변수를 글로벌 변수와 로컬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컬 변수가 이제 우선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x1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정한 x1, y1 이제 변수를 쓰게 되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을 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x1, y1을 선언해 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없어도 프로그램은 실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말을 하면서 했지만 점선, 면, 사각형과 원 그리기까지 됐고, 이제 텍스트를 그리게 되는데요. 텍스트 그리는 거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 그리는 것과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텍스트 그리기 모드라면 if canvas.create 텍스트, 위치는 event.x, event.y에 바로 그리게 되고요. 뭐 일단은 텍스트라고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텍스트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라는 단어밖에 못 쓰는데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쓰고 싶으니까요. 그걸 쓰기 위해서 입력할 수 있는 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마우스 엔트리 밑에 텍스트 라벨과 텍스트 엔트리를 하나씩 만들겠어요. input 라벨 라벨이라고 할지 레이블이라고 할지 항상 갈등이 되는데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텍스트는 엄청 하고 인풋 텍스트를 하나 정의해주고,
엔트리 계산기 때부터 저희가 항상 쓰던 엔트리입니다. 한 줄짜리 텍스트를 입력할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15 정도로 해서 한번 겹치죠. 마우스 엔트리도 그리드 이걸 바꿔줘야겠다. 이게 이제 좀 왜 이거를 컬럼을 바꿔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위젯들을 배치할 때 그리드 명령어와 팩 명령어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순서를 정해줘야 되면 마우스 엔트리 혼자 있을 때는 팩을 써도 괜찮았지만 이제 2개 이상의 위젯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써주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에러가 났네요. 이게 0이 아니라 tk.string바. 네. 간단한 에러였는데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인풋 이렇게 쓰게 되고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 글자나 써놓으면 텍스트가 아니죠. 예, 어디를 안 고쳐줬냐면 그릴 때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의한 인풋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제 표정 엄청 굳은 걸로 나오겠네요. 에러가 났습니다. 또다시 왜 이러지? 인풋 텍스트가 아니라 인풋 텍스트.get 예, 이렇게 해주면 예, 이런 식으로 한글도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예, 한글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파워포인트를 쓸 때 이런 방식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써놓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파워포인트는 친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점선, 면, 원 다 이제 그릴 수 있게 구현이 됐고요. 뭐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 감이 안 오는데,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 일단 그림판을 만드는 것까지는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들을 직접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그려보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제 생각에는 클래스를 꼭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은 사실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3회나 4회는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조회수가 전부 다 합치면 한 1000회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질문을 주신 분은 아직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연락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